보행 변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그 중에 여기 보세요. 발목의 배측 굴곡이 감소된다. 발목의 척굴근, 족저굴근이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보실게요. 거의 노화로 인한 변화와 뇌졸중 환자의 그 증상이나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지금 발에 있어서 특히 제대로 족배 굴곡을 해서 이렇게 발끝을 들어서 뒤꿈치부터 닿기 위해서 마지막에 발끝으로 밀어내는 보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거의 이렇게 바닥면과 닿아서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뇌졸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못하시고 떨어뜨리고 그냥 질질 끄는 보행을 하게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을 들어 올리는 족배 굴곡근은 많이 약화되고 족저 굴곡근, 척굴곡근이 굉장히 많이 단축돼 있겠죠. 그래서 이걸 스트레칭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스트레칭 방법은 제가 자세히 소개를 드렸었죠. 밴드를 활용한 그런 방법들 소개를 드렸었고요. 더불어 지금 이런 밴드를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슴 근육, 바로 어깨 내전근 늘려주면서 손목 굴근 그리고 손가락 굴근 동시에 스트레칭 그리고 등 근육은 자극해주는 그러한 아주 시간 효율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습 시간에 많이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의 일상 신체활동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인의 경우 전형적인 일상에서 수행되는 신체활동의 강도를 구분을 해보면 3m 이하의 저강도, 3에서 6m 정도의 중등도, 고강도 6m 이상 이 중에 주로 대부분이 저강도 활동들이세요. 그렇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m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중등도의 강도도 필요로 되어집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신체 활동으로 꾸준히 유지를 해 나가셔야죠. 일반적으로 보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 고강도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까요?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심신기능이 허약한 노인의 경우 고강도 운동은 상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등도의 강도는 개인의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70%에 해당돼요. 최대 보행 속도의 60% 전후 혹은 보행 속도의 110에서 115% 정도 이게 바로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70%,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RPE 11에서 13 그리고 매트 값으로는 3에서 6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중등도의 보행 임계값에 해당하는 보수는 남녀 모두 대략 1분당 100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인 운동 시행 시에 주의할 점들이에요. 넘어짐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내적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 불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집안이나 그 주변 환경에서 제거해야 하겠죠.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과 다리를 많이 사용하게끔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의 욕구, 건강상태, 장비와 시설, 개인의 기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절 부위 및 활동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서 1시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을 실시해요. 너무 무리한 무산소성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 상태를 항상 확인해가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점중부하의 원리를 막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 전후에 가벼운 몸풀기를 실시할 것을 권장을 해요.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필수입니다. 노인의 경우 갈증을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에 주의해야 해요. 운동할 때 단련 부위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 말씀드렸죠? 운동에 의한 피로가 축적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죠.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운동 실시 후의 유의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운동을 끝내고 그 환경에서 댁으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떠나실 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단
고르셔가지고. 근데 그 책임이 또 그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예, 운동 지도자로서 같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고, 그렇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러한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해요. 본운동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완전히 운동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역질, 현기증, 냉한, 저혈압, 섬액 등의 혈관성 미주신경 만세에 의한 증상을 일으켜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냥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가다가 중간에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운동 후 샤워나 목욕을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 후에 심박수가 안정 시에 정상 상태로 되돌아오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약간 미지근한 물로 합니다. 운동 후 음식을 바로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에 따라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식사하는 것이 좋고요. 수면은 피로회복에 가장 좋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회복도 늦어지고 신체 조절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죠. 노인분들은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나서도 이렇게 피로가 완전히 풀렸다, 개운하다라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잘 주무실 수 있게끔 하는 팁이 있거든요. 주무시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호흡과 함께. 더군다나 이렇게 골반대에 그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심신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넘어짐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 중에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혈압이란 심박출량과 그리고 말초혈관 저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심박출량은 1회 박출량과 심박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제가 이 공식을 왜 다시 꺼내 들었냐면 제가 수중운동을 굉장히 많이 지도를 했어요. 수중운동 제가 지도하는 동안에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중운동 외에도 수영이라든지 요즘에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영장을 즐기는 편이에요. 물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물의 특성 중에 부력을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 근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부력이라는 것이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정수압의 영향으로 혈액순환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온 어때요? 체온보다 낮아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거나 하는 불쾌감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뇌 건강에 좋대요. 이렇게 차가운 물이. 그래서 사실은 수중운동을 할 때는 실리콘으로 된 수영 모자를 쓰는 것보다 천으로 되어서 바로바로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정수압의 영향이에요. 이게 어떻게 심장에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방실방실 기억하시죠? 온몸을 순환한 혈액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정맥혈 회귀된다고 했죠. 이 정맥혈 회귀가 되게 잘 되게끔 하는 요인 중에는 근육의 수축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깊은 호흡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수압. 물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정맥혈 회귀가 됩니다. 심장으로 많이 혈액이 돌아오면 그만큼 많이 뿜어낸다는 법칙.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많이 뿜어내는 1회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정수압에 있습니다.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된다는 거죠. 1회 박출량이 증가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만으로도 어때요? 심박출량이 증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박출량은 항상성, 될 수 있으면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죠. 신체 활동 많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예. 그래서 심박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운동을 수중에서 많이 하더라도 그냥 일정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수중에서의 운동은 물론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노인 운동인 경우에 유지가 되면서 이게 좀 떨어집니다. 이게 좀 올라가더라도 운동에 의한 효과죠. 그래서 혈압이 많이 높아지질 않아요.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휙 나와버리십니다. 마지막에 정리운동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캄다운 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간다고 해서 휙 나와버리시게 되면은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혈압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압력 수용기의 효율이 감소되어 있어요. 우리 대동맥궁, 경동맥동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혈압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떨어지는 혈압을 어떻게 슉 올려줘서 뇌로 충분히 영양 공급, 즉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압력 수용기의 효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시고 더군다나 체난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바로 하신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더 악화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실신, 기절. 근데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바닥에 그냥 쿵. 그래서 그 뇌사고를 많이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그러한 낙상하고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요.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운동을 지도할 때.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운동 프로그램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훌륭한 운동 지도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